x와 y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대응을 시켜놨을 때 요거를 미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매개 변수 세타를 이용해서 x, y를 정의를 해버리면 일단은 세타를 지우면서 x, y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 작업이 물론 쉬운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x가 이렇게 해볼까? 2t다. y는 5t다. 이렇게 되면 x와 y의 관계를 하려면 t를 소거하면 되잖아, 그치? 이든이. 그래서 여기서 t는 2분의 1 x야. 이렇게 바꿔서 t 자리에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5 x 이렇게 바뀌는 거야. 실질적으로 t가 변하면 x와 y는 2분의 5 x라는 1차함수 위를 돌아다니는 점들로 다 표현이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미분해라. 즉 dy dx 또는 y 프라임을 구해라라고 하면 얘를 미분하면 돼. 근데 이 녀석은 간단한 t에 대한 식들이니까 변환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t를 소거하는 게 가능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는 조금 복잡하지, 그지? 세타를 어떻게 소거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저기 있는 각도를 꺼내기 위해서는 뭐 코사인을 뭐 지지고 볶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x와 y의 대응 관계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을 때 미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여기 매개 변수로 나타난 미분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요거를 나타내는 방법은 요거 제곱해봐. 제곱하면 x제곱은 4 코사인 제곱 세타고요. y제곱은 4 사인 제곱 세타라서 요거를 슝 더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코사인 제곱 더하기 4 사인 제곱은 4로 묶어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은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4 이렇게 됩니다. 장원아, 얘 뭔데? 얘 뭐야? 원이지, 그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길이가 2인 원이야. 그 원 위에 있는 점들을 나타내는 식이 이렇게 생긴 거야. x는 2 코사인 세타, y는 2 사인 세타. 그래서 세타가 각도가 이제 시초선으로부터 몇 도 몇 도 몇 도 벌어졌다라고 지정해주면 좌표들이 하나씩 찍히는데 그걸 다 찍어봤더니 이 원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알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다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나타냈다. 이거를 매개 변수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미분은 사실 쉽습니다.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게 y는 fx라고 했을 때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였어요.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y dx라고 표현하고 요거는 fx를 dy dx니까 그냥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f 프라임 x 요거를 찾는 거였거든. 그리고 dy dx를 간단하게 y 프라임이에요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거든. 자, 그렇다면 매개 변수 t로 나타나면 이렇게 x는 어떤 t에 대한 식, y도 어떤 t에 대한 식으로 각각 나타나면 이거를 조금 전처럼 t를 소거해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유형들은 이렇게 하자. 어떻게? 각각을 결국은 t에 대한 식들이니까 각각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dy dx는 분자에 있는 dy는 dt,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y d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x d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아까 우리 합성함수 할 때처럼 분수 형태로 본다 그러면 얘는 결국은 요거 없어지면 같은 꼴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dy dx를 구하는 게 우리가 최종 구하고자 하는 도함수, 이 미분하는 건데 각각이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각각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 그래서 분수꼴로 표현하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매개 변수를 포함했을 때 미분하는 방법이 되겠다. 이겁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려가 볼게. 다음 장 바로 적용해보죠. 필수 예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하라고 하는 거는 dy dx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dy dx. 그래서 dt가 아니라 dx야. 하면
순서상 dy를 분자에 올려놔야 되니까 dy dt를 먼저 하는 겁니다. 알겠죠? dy dt. 그러면 편하게 y를 정리가 딱 돼 있잖아, 그지?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와, 다항 함수 미분하는 거니까 내려오고 t 이렇게 되겠죠. 이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모로 들어갈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이렇게 되겠어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첫 번째 주어져 있는 x는 또 정리되어 있으니까 저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t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뭘 하면 돼? 이거를 분수로 그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dy dx가 되는 거야. 괜찮죠? 네, 그래서 2t 빼기 1분의 t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래서 도함수도 결국은 t에 대해서 매개 변수로 나타나긴 하는데요. t가 정해지면 도함수 값이 딱딱딱딱 정해지는 거다. 이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괜찮지?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미분 배웠던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겠죠. 여기서도 이제 dy, dt 요거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 빼기 t 제곱분의 2t니까 몫의 미분법을 활용하면 되겠죠. 분모 제곱. 그래서 분자 구성할 때는요. 분자부터 미분하고 분모 때려놓고 빼기로 연결하고요.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dx, dt dy, dx를 구할 거기 때문에 y부터 미분을 했던 거예요. 분자 구조로 그냥 올려놓게. x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똑같이 1 빼기 t 제곱의 제곱, 분모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면 2t, 분모 1 빼기 t 제곱 곱해주고요. 빼기로 연결하고요. 분자 그대로 놔두고 분모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오, 여기 분모가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 이렇게 하고 분모, 분자 정리만 하면 되겠지, 그지? 뭐 정리하는 건 조금 복잡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 정도입니다. 매개 분수 포함되어 있는 거는 각각 미분해서 분수꼴로 처리한다. 알았니? 그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넘어가자. 155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음함수와 역함수, 이제 음함수부터 미분 한번 해볼 건데요. 음함수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거 메모 하나만 해둡시다. 양함수가 뭔지를 좀 알자. 양,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함수라는 거는요. 양함수는 조금 전에 그 매개변수 설명하면서 한번 적었던 내용인데 y는 fx 이렇게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로 나타낸 식을 양함수라고 해요. 함수 정의가 제대로 되는 것, 양함수. 그래서 explicit function이라고 해서 양함수라고 하는데 x와의 관계식 이렇게 됩니다. 하나 대응되는 관계. 그러면 함수는 뭐냐? 사실은 요거에 이제 음이라는 게 그래 음지할 때 그 음이잖아요, 그렇지? 양지할 때 양. 그래서 음이라는 건 요거 밑에 거 잠깐 읽고 거기다 메모를 해줄게요. 얘는 함수라기보다는 방정식이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뭐냐? x와 y의 관계를 f, x, y는 0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아까 원의 방정식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렇게 표현된 거. 그래서 그런 식은요. 사실은 함수는 아니거든. 이따가 좀 밑에서 설명할게. 어쨌든 x와 y가 정의되는 게 그게 함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부분만 봤을 때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일부분이 함수가 된다면 이 녀석은 우리가 음함수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읽어볼게. 구간을 적당히 정하면 y는 x에 대한 함수,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함수가 되고 이때 방정식을 음함수라고 부른다인데 그래서 음함수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함수를 함수를 가지고 있다. 함수는 아니지만 그 안에 일부분은 함수로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함수를 가지고 있지만 함수는 아니야. 자, 그러면 함수의 정의를 잠깐 해보면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x 한 개에 y 한 개가 대응돼야 돼요. 근데 x 하나에 y가 두 개 대응된다? 이거는 함수가 안 돼. 그 다음에 x를 보내봤는데 대응이 안 돼. 그것도 안 돼. 무조건 y는 하나가 존재해야 돼. 그런데 대응되는 애가 같은 건 괜찮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봐봐. 첫 번째 그림, 다른 건 뭐 다 무시하고 이 그림만 잠깐 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하면 1이라는 거를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은 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에서 적어놨듯이 fx, y는 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였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원을 다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하나만 찍어볼게요. x를 한 요 정도에 있는 뭐 알파라는 x를 찍어봤어.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 알파를 집어넣어보면 대응되는 y가 여기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을 뭐 베타 1번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가도 또 하나가 대응되는 녀석이 있어. 요거를 베타 2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함수 형태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이제 출발하는 부분을 정의역 x라고 하고 도착하는 부분을 y라고 했을 때, 치역이라고 했을 때 알파를 보내보잖아. 그럼 이 녀석은 베타 1으로도 가고 베타 2로도 가는 양다리를 걸치는 녀석이야.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은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대응되고 있죠. 이런 경우는 함수로 정의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합니다.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이거 자체는 전체 실수를 놓고 봤을 때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알겠지? 하지만 오른쪽처럼 위쪽 부분만 보겠대. 여기는 y의 범위를 0 이상만 보겠다.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괜찮니? 전체에서 y가 0 이상이면 위쪽만 보겠다는 얘기잖아. 자, 이렇게 하면 적당한 알파를 뭐 이렇게 잡아볼게요. 알파를 잡아보면 여기에 대응되는 y 값은 딱 하나만 이렇게 베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 x를 넣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넣어볼 건데 선생님이 쭉쭉 그려볼게요. 여기 x를 넣어도 교점은 하나, 만나는 점은 다 하나씩이지, 그지? 하나씩.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를 제한을 두고 x를 보내보면 대응되는 y 값도 하나씩만 있는 거야. 이건 뭐라고 불러? 함수라고 부르거든. 그럼 지금 어떻게 했어요? x의 범위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축소시켜 놨고 y의 범위도 0보다 크다지만 엄밀히는 0에서 1까지만 축소시켜 놨어. 그랬더니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야. 이거는 함수라고 불러요. 괜찮지?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y는으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는 무리함수야.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죠. 또 이렇게도 반영할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은 y를 0 이하인 부분만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체 원의 방정식 원 그래프 원 모양에서 0보다 아래쪽으로 그려진 반원만 해당되는 거다. 얘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x를 잡으면 여기에 대응되는 y 값은 오로지 하나만 있어. 그래서 x 하나에 y 하나만 대응되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결국은 맨 처음에 1번에 있던 요 녀석은 이거 자체로는 함수가 될 수 없거든? 그런데 출발하는 정의역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y의 범위를 0에서부터 1까지 제한을 하면 위쪽으로 반원만 해당되는 거고 또는 y의 범위를 0에서 마이너스 1까지로만 정의를 하면 아래쪽으로만 해당되는 반원이 되는 거야. 걔네들은 함수의 의미를 띠게 되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함수는 아니지만 적당한 구간을 제한을 뒀을 때 함수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함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체는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녀석을 우리는 음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거를 x 하나에 y 하나 대응 관계가 함수로 나타났으니까 이거를 양함수라고 하는 거야. 얘도 음수라서 음함수가 아니라 얘도 x 하나에 y 하나 대응되는 양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돌아와서 이렇게 나타난 녀석을 미분 한번 해보래. 앞서서 하던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래서 dy dx 요거 한번 해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하려면 이렇게 y는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바꾸는 작업이 요 녀석 정도면 바꾸는 작업이 좀 수월한 편이고 사실은 바꾸는 게 불가능해.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를 놓고 미분을 하자. 이게 음함수 미분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내용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봐봐. 음함수 표현에서 시작은 y도 미분을 해버려.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미분을 해. y를 미분한다는 얘기인데 이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같이. 그리고 x에 대해서 미분하여 dy dx를 구하자. 이게 뭔 말인가? 이쪽에 볼게요. 요거 예시를 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은 0에서 y는으로 정의를 하면 이거 다 넘겨가지고 뿔마 루트 씌우고 막 해야 되잖아. 그럼 양수일 때는 어떻고 음수일 때는 어떻고 이렇게 쪼개서 미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y라는 건 결국은 xy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y가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야. 이런 관계가 있을 거니까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대신에 fx제곱 이렇게 써보고 빼기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으면 좌변에 있는 모든 식이 x에 대한 식이 돼요. 그치? 그러면 우리 목표가 뭐냐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다른 의미로 f'x를 구하세요. 이거야. 맞죠? 그러면 이건 미분해보는 거야. 양변을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부담 없죠? 그대로 미분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성함수 미분이 되겠네. 2 내려오고 알맹이 차수 하나 깎고 1. 그 다음에 너 x 아니잖아. 미분 한 번 더. f'x. 그리고 1은 미분하면 0이니까 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냐면 요거야. f'x. 다시 말하면 dy dx. 요거를 구하고자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것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이 약분하고요. 이 약분하고 x 넘기면 마이너스 x니까 fx로 나누면 fx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어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쌤이 x에 대한 식으로 보고 미분하기가 좀 편하게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애초부터 그냥 이렇게 fx로 바꾸지 말고 그냥 이거를 y로 한번 다시 바꿔놔 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위에 있는 관계식에 따라 y로 보겠다는 얘기야. 맞지?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y'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y'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이렇게 보자. 그러면 밑에 식에서 fx는 y가 될 거고 f'x는 y'이 되겠죠. 그러면 f'x는 y'이 될 거고 프라임이 될 거고 관계식이 y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그래서 요거를 빨리 하는 걸 잠깐 볼게요. 한 번만 더 적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는 빼기 1, 뭐 이항 안 해도 되는데 그냥 1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y'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y'이라는 녀석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요거거든.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x제곱은 무리 없죠? 그냥 2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녀석도 그냥 얘를 y는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x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일단 미분할게요. x라고 보고 미분하면 2y의 1제곱이 되겠지. 맞니? 다만 x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해야 되는데 너 x 아니잖아. 그러면 합성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너 x 아니잖아. 그러면
너 한 번 더 미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리고 는 우변 미분하면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였어요? y 프라임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y 프라임만 이 녀석 남기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y 프라임은 넘기고 나누면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괜찮아요? 요게 음함수 미분이야.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매개변수 미분과 음함수 미분은 사실 방법만 잘 알면 뭐 다른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시 볼게요. 여기에서 dy dx를 구하세요. 앞으로는 dy dx 개념을 항상 y 프라임으로 줄여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매번 쓰기는 귀찮으니까. 그래서 미분하자. 양변 미분하면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8x 여기는 끝이야. 그 다음에 뒤에 거를 x처럼 미분하면 18y 1차 이렇게 되는데 너 x 아니잖아. 한 번 더 미분. 우변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y 프라임이 여기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넘기고 나누면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마이너스 9y분의 4x 이렇게 되나요? 음, 괜찮지? 음. 나중에 요거 가지고 이제 뭐냐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할 때는 xy가 막 주어지거든. 그 xy를 대입을 하기만 하면 돼요. 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위의 점이라고 하면 미분해서 그 점에 x좌표를 넣거든. 그치?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역함수 미분법을 한번 해보죠. 얘도 마찬가지야. 계속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xy 자리를 바꾸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y는으로 정리해서 아까 얘기했던 양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그게 역함수라고 했거든. 근데 대부분의 함수가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려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 구하는 건 어렵거든.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역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구할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밑에 있는 얘기를 잠깐 하고 올게요. 설명 부분 내려와봐.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가 존재한다라고 하고요. 그것도 미분이 가능하면 도함수를 구할 수 있겠지, 그지?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하기를 y는 이렇게 y는 f 인버스 x 역함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를 미분해보래. 괜찮죠? 미분하라는 얘기는 최종적으로는 dy dx를 구해보라는 얘기랑 같아요. dy dx 뭐 간단하게는 y 프라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가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잘 봐. 이 모양 그대로를 해석해 볼게요. f 인버스라는 거를 이 방향으로 잡아 볼게요. f 인버스. 여기다가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다는 개념이잖아, 그지? 그래서 대응 관계는 요렇게야. 맞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거꾸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거꾸로 보내는 녀석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f라고 표현을 해야겠지. 맞니? 그래서 f에다가는 출발시키는 녀석이 y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대응되는 거야. 따라서 f의 y를 출발시키면 x로 도착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야. 역함수를 직접 구할 거냐. 다시 f에 a를 넣었는데 b가 나와. 마침 f의 역함수가 존재해. 그러면 직접 구하기보다는 요거 자리를 바꾸면 인버스가 붙더라. 요거를 가장 많이 쓰게 돼요. 지금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 그치? XY 자리를 바꾸면 인버스가 붙어 있으면 떨어질 거고 안 붙어 있으면 붙을 거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돌아올게요. 해서 여기 보면 y는 f 역함수 x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xy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인버스가 떨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x는 fi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괜찮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f 인버스 x를 y라고 뒀고 최종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게 y 프라임 dy dx 그걸 찾으려고 해요. 해서 요거를 일단
y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는 거야. 왜? 지금 x는 y에 대한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순서가 좀 바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y, dx라고 표현하는데 x는 fy, xy 자리가 바뀌어 있는 녀석을 미분하면 dx, dy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dx, dy가 좌변이 되는 거고 우변이 y에 대한 식으로 있었으니까 그거 미분하면 f'y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요겁니다. 이거 하나 챙겨 놓고요. 그래서 이거는 네모만 쳐놓을게요. 요거 하나 챙겨 놓고 우리는 지금 f 인버스를 y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조금 전에는 x는 fx라고 정의된 거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볼게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좌변 x는 미분하면 1이잖아. 이건 끝. 그 다음에 우변을 미분할 건데 우변 어떻게 미분한다 그랬나요? 실질적으로 합성함수로 보고 f'y라고 적을 건데 너 y x 아니잖아, 그지? x 아니니까 이거 한번 표현할게. 지금 양쪽을 미분할 거란 말이에요. 요 녀석도 미분할 거고 요 녀석도 미분할 거야.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할 거거든. 그러면 좌변에 있는 x는 미분하면 1, 이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fy를 미분할 건데 fy는 y가 f 인버스 x라는 어떤 x에 대한 식이 x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로 본다 그러면 껍데기 미분하면 f 프라임 y 여기 어디 있죠? 껍데기 미분 그 다음에 너 x야? 아니지 그지? 너 x야? 물어보는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미분하는 거예요. y를 x에 대해서. 괜찮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f'y라고 표현하고요. 요거는 미분했다. x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리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dy, dx까지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게 1이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할 게 dy, dx였으니까 dy, dx를 여기서 정리를 해올 수 있겠죠. 요거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맨 왼쪽에 이 1은 f'y 여기다가 곱하기라고 할게요. dx, dy 이렇게 적어주면 f'y는 역수겠다. 그죠? 그래서 dy, dx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건 dy, dx죠. 이렇게 dy, dx. 그럼 dy, dx는 방금 했듯이 요거를 뒤집어 놓은 거야. 맞지? 요거를 뒤집어 놓은 거. 역수야. 그래서 요거도 역수를 하면 f'y 분의 1. 그럼 f'y가 누군데? f'y가 위에 있는 요 녀석 우리 네모 쳐놨던 f'y는 dy분의 dx. dy, dx, dy분의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결국은요. 역함수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시면 돼요. x는 이렇게 정리 후에 미분한 것 이렇게 적용해 놓으면 됩니다. x는 y에 대한 식으로 미분한 다음에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역함수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x는 이라고 먼저 적용을 하는 거야.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걸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그거를 역수하세요. 이만큼. 그거를 역수로 바꾸세요. 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역함수 미분하세요는 첫 번째 x는으로 정리해서 y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그것을 역수 취하면 역함수의 미분이 끝나는 거야. 먼저 하고 와볼게요. 봐봐.
y는 4제곱근 x, 밑에 있는 지금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4제곱근 x에서 미분하세요라고 했어요. 사실 이 녀석은 y는 x의 4분의 1제곱이라고 하고 그냥 미분하면 돼요. 4분의 1 x의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굳이 여기서 역함수 미분법을 한번 활용해 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잘 봐. 요 녀석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xyz를 바꿨을 때 x는 4제곱근 y라서 양변을 4제곱하면 y는 x 4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것의 역함수가 y는 4제곱근 x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괜찮지? 그래서 뭘 해보라는 거냐면 지금 이거 미분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것의 역함수가 얘고 얘를 미분해보세요. 되니? 그러면 이제 역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요거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x는 이라고 먼저 정리를 하자고요. 그러면 이거 4제곱은 맞지? 양변을 4제곱을 하면 x는 이라고 바로 정리가 되겠네요. x는 y 4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y로 미분해요. 그럼 dx dy가 될 거고 우변은 4y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를 역수를 취하면 역함수 미분이 된 거다. 그래서 4y 세제곱분의 1 요게 역함수 우리 위에 했던 y는 4제곱근 루트 x의 미분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y는 있었으니까 아까 4제곱근 x였어요.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4제곱근 x 전체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해서 방법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그것을 먼저 x는 이라고 정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y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돼 있을 거니까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럼 쭈루룩 y가 남든 안 남든 어쨌든 y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의 역수를 취해 놓으면 역함수 미분이 끝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x에 대한 식으로 바꾸려면 x, y 관계식으로 다시 바꿔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요거는 직접적으로 역함수, 도함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옆에 있는 거 잠깐 볼게. 모양만 살짝 바꿔 놓은 거긴 해요. F 인버스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F 인버스를 미분하면. 그런데 F 인버스를 미분하면 여기 두 가지 체크할게요. 역수가 되는 거 앞에서 이제 봤는데 그거 미분하는데 거기 집어넣는 애들을 보면 왼쪽에서는 x 집어넣고 오른쪽에서는 y를 집어넣고 역수가 됐어요. 역수가 되는 거는 방금 설명을 했는데 이 구조를 좀 외워야 되거든. 어떻게 외울 거냐 잘 봐. 역함수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표현은 f 인버스 미분 이렇게 될 건데 나중에 꼭 인버스를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는 x를 f 인버스라는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까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방향을 f 인버스라고 하고 x에서 y로 대응되는 녀석이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f 인버스에 x를 뿅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튀어나오냐면 y라는 값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해되니? 다시 역함수 미분한 거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기 집어넣는 x를 여기 미분하는 대상에 집어넣은 결과값이 우변으로 넘어가서 아까 역수 취하는 거는 역함수 때문에 역수를 취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하는 대상이 누구냐? f 인버스의 역함수야. 얘가.
F 인버스 우리가 구하려는 도함수를 구하려는 함수의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역함수에 미분을 한 다음 그다음 뭘 구해요? y를 집어넣을 건데 그 y는 누구냐? 왼쪽에서 구하려는 녀석을 집어넣은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 역함수를 미분하세요. 그러면 원래 함수, 역함수의 역함수인 원래 함수를 미분해서 역수를 취할 건데 그 역수를 취해서 집어넣을 녀석이 누구냐? x를 똑같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 x를 내가 미분하려는 함수에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미분 계수 구할 때 이걸 많이 찾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1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고 볼게. F에 A를 넣었더니 B가 나오더래. 이거랑 같은 얘기가 뭐냐면 순서를 바꿨을 때 F 인버스에 B를 넣으면 A다.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래요. 역함수 어떤 함수가 되는데 이거 미분해서 B를 한번 집어넣어보래. 그러면 일단은 역수가 되는 거 적어 놓고요. 지금 요 녀석에 대한 도함수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분모했을 것은 저 녀석의 역함수인 f가 되겠죠. 역함수의 역함수는 f니까 그거를 미분할 거야. 그리고 뭔가를 집어넣을 건데 여기에 b 넣었다고 b를 넣을 거냐? 그게 아니라 b를 이 역함수에 적용한 거를 가져와서 넣을 거야. 그러면 역함수에 b를 적용하면 a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a를 여기다가 적용하겠다. 이런 녀석이. 이거는 특정한 a 값에서 뭐 미분 계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역함수의 미분 계수 이거 찾을 때 많이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모양은 이제 역수를 취한다. 알겠죠? 역수를 취한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다. 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57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역함수 미분만 조금만 더 하자. 154번 볼게요.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거를 미분하는 과정이래요. 물론 이거 그냥 거듭제곱으로 표현해가지고 미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한번 역함수 미분법을 해보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x는 이라고 먼저 정리하기로 했지, 그지? x는 이라고 정리를 하면 그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양변을 세제곱하면 y세제곱은 3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x는 이라고 바꾸면 나머지 3분의 1, 3으로 나눠지니까 3분의 1에 y세제곱 마이너스 2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x는 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좌변은 dx, dy가 될 거고 우변은 저 녀석 y에 대한 3차 다항식으로 보고 미분하면 되겠네요. 미분하면 y제곱에 상수는 미분하면 뭐 사라지겠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이것의 역수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의 역수는 y제곱이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대로 끝낼 거냐? 아니요. 위에 보면 y는 이 정이 되어 있으니까 세제곱근 3x 플러스 2를 전체 제곱한 게 되겠구나. 따라서 세제곱근 3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분의 1 이게 우리가 위의 함수의 도함수가 되겠다. 뭐 이게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봐봐. 씨는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요거는 3x 플러스 2의 3분의 1제곱을 놓고 요거 미분하면 됩니다. 알겠죠? 굳이 역함수 미분을 이용할 필요는 없어. 할 수 있는 빠른 걸로 하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예제 문제 좀 풀어봅시다. 필수 10번.
첫 번째는 음함수 미분하세요. 여기서 dy dx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요거는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y 프라임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알겠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요거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x에 대해서 미분 그대로 하되 y를 x처럼 보고 너 x 아니잖아. 합성함수 미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미분하면 25분의 2x 빼기 16분의 2y까지는 괜찮은데 y 미분할 때 너 x 아니었잖아. y 프라임. 알겠죠? 우변은 0. 그래서 우리는 y 프라임으로 정리만 하면 마무리가 돼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xy 다 섞여 있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음함수 자체가 그따구로 생겼으니까. 알겠지? 나중에 되면 뭔가 이제 특정한 점에서의 뭐 접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x가 얼마고 y가 얼마고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거 대입하면 그대로 돼요. 자, 두 번째, 요거도 사실은 하려면 y는으로 정리해가지고 미분하면 제일 깔끔하긴 한데 그게 좀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놓고 미분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놓고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좌변은 이제 곱미분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x제곱 미분하면 2x인데 뒤에 y 세제곱은 그냥 곱해놓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3y 제곱인데 너 x 아니잖아. y 프라임. 우변 미분하면 빵. 그래서 우리가 찾는 y 프라임은 여기 있어요. 요거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지, 그지? 요 정도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도 마찬가지. y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이 붙는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지? 그러면 요거는 요런 식으로 고쳐도 되겠네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y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y제곱. 뭐 이렇게 고쳐놓고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양변을 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서는 좀 참고해 봅시다. 이 녀석이 2x라는 게 뒤에도 2x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미분하는 게 낫겠구나. 2의 x제곱을 묶어주면 2의 y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는 2. 이렇게 되겠지. 해서 얘는 y는으로 정리하기가 좀 까다로운 어려운 녀석이에요. 이거 그대로 음함수 미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의 x는 그대로 한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안에 곱해져 있는 애는 그대로 한번 미분 한번 마이너스 y 이고 미분 한번 이렇게 됐다. 그리고 우변은 0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제 나머지 요 부분을 미분을 잘 하면 되겠네요. 미분 한번 해볼까? 여기는 2의 y도 2의 x제곱을 미분하는 것처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y 한번 나오는데 야 y 너 x 아니잖아. y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y제곱인데요. 얘도 일단 하자. 2의 마이너스 y하고 야 마이너스 y 너 x 아니잖아.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고 y 프라임 이렇게 괜찮죠? 네. 그래서 y 프라임 y 프라임을 묶어내면 이제 위에 거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y 프라임을 구하면 돼요. 음함수 미분이 됐습니다. 해서 음함수 미분은 y가 포함된 식을 미분하면 y 프라임을 붙인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으쌰.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다음 함수에서 dy, dx를 구하세요. 아까 순서대로는 뭐냐? x는 이라고 정리를 할 건데 지금 1번, 3번은 이미 x는 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2번 같은 경우만 x는 이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x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기로 했어요. 쭉 해. 그러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dx, dy는 얼마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면 그것을 역수를 취하면 역함수 미분이 된 거야. 이렇게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만 보고 갈거 3번 한번 볼게요. 삼각함수 오랜만이니까 x는 이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y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sin y 미분하면 cosine y 이렇게 되겠죠. sin y 미분하면 cosine y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것을 역수를 취한 게 내가 구하려는 역함수의 도함수였어요. 그래서 cosine y분의 1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괜찮죠? 만약에 xy를 조금 더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y 자리에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때려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바꾸기가 좀 애매해요. 좀 어려운 상태니까 이대로 두면 되겠고, 뭐 굳이 여기 밑에 정답 보면은 코사인의 역수니까 secant y 이렇게 뭐 바꿔놔도 괜찮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필수제 12번이 사실 기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적용되는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요거 잘 봐. fx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하래요. 그런데 이거를 x는 이라고 정리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죠? 역함수 못 구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f 역함수 프라임 3 미분 계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이거 역함수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왜? 역함수를 직접 구하려고 해봐. 한번 쌤이 시도해볼게요. fx를 y라고 두고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라고 할 때 역함수 구하세요라고 하면 xy 자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치? x는 y 세제곱 y제곱 더하기 y 이렇게 바꿔놨어.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y는 x에 대한 식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 근데 우변이 인수분해하기도 좀 빡빡하고요. y 하나 남기기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는 선에서는. 이렇게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서 미분하는 거는 지금은 불가능. 그러면 어떻게 할래? 역함수도 못 구하는데 어떻게 할래? 이때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돌아올게요. 특정한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요거 역함수긴 한데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도 바꿔놔봐. 요거 gx라고 표현해 볼게요. f 인버스 x를 다시 x는 여기 3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위에다가 쓸게. f 인버스 x 역함수를 그냥 gx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뭘 했냐? 역함수를 미분해서 3을 집어넣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봐봐. f가 요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g는 요 방향입니다. 괜찮지? 이렇게.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역함수 미분이니까 역수를 취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g를 미분한 거니까 g의 역함수를 분모해서 미분할 거야. 근데 g와 f가 역함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f를 미분할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는 게 3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뭔데? 여기 있는 3을 g에다가 넣은 걸 가져올 거야. 따라서 여기는 g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걸 넣을 거야. 이렇게 되겠어요. 이 구조를 꼭 아셔야 돼요. 역함수 미분법에서. 자, 그러면 g에다가 3을 집어넣은 게 도대체 뭔데? 그 말은 3을 집어넣는 위치가 여기겠죠. 그죠? g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저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뭐냐? 여기서는 뭐 a라고 잡았으니까 a로 같이 잡아볼게요.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g를 통해서는 3이 이렇게 대응되면 f를 통해서는 a가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요거를 찾아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역함수 못 구했으니까 gx가 뭔지 모르니까 f에다가 a를 넣으면 3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fx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f에다가 a를 넣으면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 요게 3이 되는 a를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빼기 3은 0이라는 a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a에다가 1 넣으면 는 0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a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 그럼 조립제법을 써도 되고 뭐 직접 나누기를 하셔도 되고 오랜만에 조립제법 쓸게요. 1, 1, 1, 마 3, 1을 넣었을 때 0이 됐으니까 1, 1,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하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좌변은 인수분해가 a 빼기 2를 인수로 하나 가지고요. 나머지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 이렇게 될 건데 는 0을 만족하는 게 와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 a는 1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또 다른 a가 있으면 사실 안 되지. 1과 다른 1과 다른 a가 존재한다 그러면 얘는 1인 거 판명이 됐거든. 그 말은 1은 3으로 대응시킬 거란 말이야. 근데 또 다른 a 만약에 5가 있어. 그러면 5도 3으로 간다는 얘기거든. 그럼 역함수가 정의가 안 되죠. 3이 1로도 가고 5로도 가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 사실 하나 찾으면 다 안 찾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면 너는 0이 되는 게 있니?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러면 짝수 판별식을 한번 적용해 보면요. 절반의 제곱 빼기 AC 음수라서 실수 그는 없어. 는 0을 만족시키는 A는 실수가 이제 없는 거야. 1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돌아가서요. 돌아가서 짜잔 G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는 A였는데 그게 1이었다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살짝 바뀌겠죠. F'의 G3이 A 1이었으니까 F'1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돼요. 와,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 F를 가지고 계속 뒤지고 볶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F를 미분하면 여기 F를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고 거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3 더하기 2 더하기 1 분의 1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번 같은 경우는 꼭 복습해 두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넘어가자. 자, 다음 장. 오늘은 이계도함수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161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이계도함수는 뭐냐? 가장 간단하게는 두 번 미분한다 입니다. 끝이야. 두 번 미분한다. 두 번 미분한다. 우리가 한 번 미분할 때를 뭐라고 하냐면 프라임 하나 붙여요. 그죠? 점 하나 이렇게 붙이는데 두 번 미분하면 점 두 개 붙이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하듯이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뭐 빨리 얘기하려고 투 프라임 이렇게 합니다. 투 프라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용어를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는 도함수 정의를 했지만 그 대상 함수가 도함수야. 그러니까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다. 즉 두 번 미분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미분을 계속 해왔으니까 한 번 더 한다. 뭐 크게 차이가 없겠죠. 그죠? 네. 해서 표현 부분만 하고 넘어갈게요. F 더블 프라임 X 또는 F2 프라임 X 또는 Y2 프라임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 미분한다라고 해서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F2 프라임 또는 Y2 프라임 이렇게 되겠다. 두 번 미분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아래쪽에 예시 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한 번 미분하면 암산 가능하겠죠.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5.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더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 6x 빼기 6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계도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여기서는 그냥 미분하는 방법만 배우는데 뒤에서 이계도함수에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때 이계도함수까지 그려놓으면 너무 좋거든. 그래서 이계도함수 실수 없이 미분하는 거를 꼭 체크해 주시고 자, 두 번째 y는 2x 곱하기 sin x는 2의 x제곱과 sin x의 곱미분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2의 x제곱이 들어있으면 이거 편하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이거 묶어내 놓고 안쪽을 그대로 한번 미분해서 한번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계도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또 2의 x제곱을 여기다가 곱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y 한 번 더 미분 2'이 되겠죠. 그러면 2의 x를 묶어 놓고 그대로 한번 미분해서 한 번이야. 맞지? 그러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겠고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러면 뭐 사인 없어지고요. 2 코사인 x 이렇게 남겠네요. 따라서 2배 앞으로 꺼내고 x제곱에 코사인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끝이야.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2번 미분한다. 예시 한번 볼게요. 다음 함수에 이계도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나 우리 아까 오후에 합성함수 미분을 했었는데 그거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만큼이 일단은 x라고 생각을 하고 미분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x라고 해서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지수 내려오고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인데 너 x 아니잖아. 한 번 더 미분. 그러면 2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이게 더함수 구하래. 얘 한 번 더 미분하래. 그러면 뭐 전개하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이거 그대로 곱미분으로 전개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더블 프라임, 투 프라임은 2 곱해 놓고 곱미분으로 가지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2x 더하기 3 뒤에 거는 그대로일 거니까 제곱 붙여주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인데 뒤에 거 미분하면 2니까 2를 먼저 쓸게요. 2배의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전개하는 건 이제 그 다음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는 2의 3x제곱과 사인 3x를 곱하기 한 거니까 얘도 곱미분으로 전개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맞죠? 곱미분으로 전개해 나가면 되겠고 뭐 이게 함수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3번은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2분의 1제곱이라고 지수 표현을 해놓은 다음에 미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요거 일반적으로 미분해라 라는 거는 사실 문제가 많이 만나지는 못해요. 미분한 다음에 스텝이 이제 응용 부분이 되겠네요. 보자. fx가 x 곱하기 2의 ax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한 번 미분해서 0 나면 2고 두 번 미분해서 0 나면 4래요. 그럼 이게 더 과한 얘기네, 그지? 그래서 요놈은 그냥 미분하는 게 전부입니다. 맞죠? 미분하는 게 전부야. 그래서 뭐 미분 한번 해볼까요? f 프라임 x는 한 번 미분하면요 곱미분으로 가서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x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합성함수니까 그대로 한번 주고 지수에 올라가 있는 녀석이 너 x 아니잖아 미분하면 a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x에 빵 집어넣어 보면 2의 b제곱 뒤에는 x 때문에 빵 날아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2의 b제곱이 2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2의 b제곱이 숫자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뭘 취하면 돼요? 지금 밑이 자연상수이니까 자연 로그를 취하면 되죠. 그래서 자연 로그를 취하면 b는 ln 2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다. 이런 방법으로 2' 0도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니까 좀 복잡할 뿐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적용합시다. 마찬가지야.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y는 2의 x제곱 곱하기 코사인 2x는 또 미분하면 곱미분으로 갈 건데요. 등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2', 더블 프라임, 그 다음 더하기 a, 1', 그 다음에 oy는 0 이렇게 식을 적었어요. 뭐 하란 얘기야? 이기함수 구하고 넣고 더함수 구하고 넣고 방정식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괜찮지? 그래서 요거도 이기함수만 잘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미분 한번 해볼까요? y 프라임은 2의 x가 곱해져 있으니까 2의 x를 묶어내고 그대로 한번 미분해서 한 번이야. 코사인 미분하는데 또 2x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합성함수로 가야겠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2x가 될 거고 너 x 아니잖아. 한 번 더 미분 2가 되겠죠. 자, 여기 2는요. 앞에다가 곱해 놓을게요. 2x 곱하기 2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도함수야.
그러면 이계 도함수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2의 x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2의 x제곱을 곱해 놓고 그대로 한번 복잡해지죠. 그대로 한번 그 다음에 더하기 미분해서 한번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2x 사인 미분하면 그대로 코사인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뒤에 합성함수로 2x 미분하면 2가 튀어나올 거니까 4배의 코사인 2x 이렇게 되겠다. 그대로 한번 미분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되겠죠. 이게 도함수 집어넣어서 정리 이렇게 정도 마무리할게요. 열심히 달렸다 그지? 이 정도로 진도만 나가고요.